올리브를 선택하신 1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묻는 질문에서 9번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보통 은둔자 카드는 고뇌와 성찰을 하며 세상과 동떨어진 인물로 상징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홀로 깊은 고뇌와 고민을 하는 인물인 만큼 도리어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소갈이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카드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9번과는 조금 다르죠? 보통의 은둔자 카드의 경우 등불을 손에 들고도 마치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는 듯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것에 반해 이 카드는 오히려 고개를 높게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눈앞의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열렬히 그리워하고 염원하는 듯 어쩐지 아련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사위가 어두운 깊은 밤과 새벽엔 이렇게 그리움에 몸서리치면서도 밝은 낮만 되면 간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평정심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듯 짐짓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듯한데요.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평온 그리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밤이 되면 낮 동안 노력한 것들은 모두 물거품이라도 된 듯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감정을 어떻게든 말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또 표현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막상 이런 강렬한 속마음과는 달리 다리는 땅에 붙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표현조차도 여러분께 선뜻 건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둠을 밝혀주는 커다란 달을 벗삼아 앞으로든 뒤로든 움직여야지만이 더 어둡기 전에 쉴 곳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여기 보이는 두 말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은 채 이럴까? 저럴까? 양가 감정만 들고 도통 어느 것 하나 명백히 선택하기 어려워 보여요. 어쩌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이분께 달리 선택지라고 할 만한 것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차마 표현하지조차 못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분의 존재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제일 먼저 파이브 오브 원즈가 나왔어요. 앞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묻는 카드에서는 의미가 명확한 메이저 카드가 나왔는데 어떻게 행동할까를 묻는 질문에서는 마이너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분은 1번 분에게 갖고 있는 마음 대비 선뜻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카드를 보면 저마다의 지팡이에 멋진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잖아요. 이 지팡이들은 모두 길이도 같고 디자인도 비슷한데다 저마다 장식된 보석들 또한 각자 충분한 매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1번 분 주변에 쟁쟁한 경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가진 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1번에게 어필되지 않을 거야. 1번 주변에는 나 말고도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나 정도로는 1번의 눈에 들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번 분 주변에 있는 어떤 이성들과 견주어 봐도 충분히 밀리지 않는 매력이 있거든요. 아마 1번 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의 카드로 뽑아본 카드도 보면 1번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 정말이지 다재다능하고 매력있고 어디 가면 말도 잘하고 어느 한 군데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특출하게 눈에 띄는 매력과 능력이 분명 있으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1번 분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1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깊어 보여요.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서 나온 카드는 나인 오브 펜터클즈예요. 이분께서 가진 매력에 비해 또 아무 이성이나 막 쉽게 만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컨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라도 계속 연애를 쉬지 않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에 치중하다 보면 때론 스스로의 마음보다는 그저 현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을 만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연애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1번 분을 좋아하는 분은 홀로 있는 시간도 스스로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시는 듯해요. 내가 외롭거나 힘들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을 잘 채우고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1번 분에 대한 마음 역시 가볍지 않으며 단순한 외로움 정도로 품은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이 텃밭을 잘 가꾸고 완성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이 텃밭의 완성을 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서 온 카드를 보면 13번 죽음 카드가 나왔죠. 어쩌면 이분은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실 것 같은데요. 죽음과도 같은 완전한 종결을 결정짓게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이분께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만들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 이분은 죽음과 같은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각성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멀리 후광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 죽음까지 본 마당에 내가 못할 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에 전환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마지막에 나온 칼의 기사 카드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행동력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서 가장 과감하고 강한 행동력의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조만간 이분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직접적인 고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1번 분들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마음을 쌓아왔던 만큼 시작은 조금 조심스럽게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해 가벼운 안부를 묻거나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등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1번 분들은 조심스럽게 용기 낸 이분의 연락을 단칼에 잘라내 버리시기보다는 조금만 폭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분이실 수 있거든요. 아직은 존재조차 짐작할 수 없지만 나를 이토록 애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과연 이런 소중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하루하루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 뽑은 것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3번 올리브 카드를 보면 무언가 황홀한 단꿈을 꾸는 것처럼 두 손을 얼굴에 괜채 생각에 빠져있는 여인이 보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연애에 있어 나는 에너지가 없어, 여유도 없고 방전되었어.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야말로 다시금 그 에너지를 채우고 여러분 안에 가득 흐르게 할 시간이라고 보이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일을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줄 인연을 만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허니서클 뽑으신 2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어본 질문에서 완지의 왕이 나왔어요. 마이너 4가지 요소 중 지팡이에서 가장 큰 상징성의 인물이 나왔죠. 보통 완지의 왕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상징돼요. 열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연애에 있어서도 강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인물인데요. 아마도 첫 질문의 답으로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카드를 보면 프린세스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에 대한 샘솟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알고 싶고 궁금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어서 다음 카드를 볼게요. 포 오브 디스크스 카드가 나왔네요. 4개의 서클이 안정감 있고 균형 있게 고리를 맺고 있고 서로 의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각자의 위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어요. 아마도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서로 존중하고 의지가 되는 관계이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의존을 한다거나 애착이 탐착이 되는 것은 경계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밀도 있고 충만한 관계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하면서도 또 각자 독립적으로 오롯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연애 관계에 대한 지향이 참 건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다음으로 온 에이트 오브 디스크스 카드를 보면 앞서 설명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성향 때문에 서로 안정되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관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따로 또 가치라는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결코 관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집중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카드에서 3 오브 펜터클즈가 나왔죠. 여기서도 위에서 언급한 이분의 가치관이 엿보이는데요. 연애에 있어서도 이분은 커플끼리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함께 공부한다거나 조금 더 확장하면 동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고 오히려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동업, 협력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온 만큼 어쩌면 여러분과 같이 협업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나 직장, 혹은 동호회나 자주 만나는 모임같이 이미 알고 있는 반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카드를 볼게요. 8번 힘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분으로 보여요. 끈기와 힘, 내공을 상징하는 8번의 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지혜롭고 뚝심 있게 어떤 것을 다스리며 끌고 가는 힘이 분명하게 있는 분 같거든요. 글램임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인 꺾이지 않는 마음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막상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오래 만나는 연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반면 다음에 온 식스 오브 컵스를 보면 이분은 연애할 때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소소한 선물이나 말 등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현재를 이룩한 과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추억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오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청혼을 한다거나 둘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온 3 오브 wands 카드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개척 정신이 엿보이는 당당한 뒷모습이 눈에 띄죠. 이미 자신의 확실한 영역을 확보했고 그 영역에 끝까지 다다른 이 사람은 이제 강 건너 먼 땅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커플이 될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여러분을 포함해 꽤나 먼 미래까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니서클 카드는 여러분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뒤돌아본 그 과거가 아름다웠든 끔찍했든 여러분은 그 과거를 극복해냈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아까 이번님들을 좋아하는 분께서 현재를 이룩한 과거와 추억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분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고 계시는 이분과 함께 과거의 어떤 기억은 향수로 남겨버리시고 불필요한 감정과 기억이 비워진 옷장에 새로운 추억들을 아로새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설렘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나무는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킹 오브 디스크스가 나왔어요. 이 인물은 자신의 자신감과 야망, 파워를 가진 인물로 자신의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활용해 주변을 돕고 목표 달성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질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 강렬한 주파수를 보내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0번 비기닝 카드가 함께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분의 마음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빠지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여러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나온 포 오브 완즈와 연관해 해석해 볼 때
만약 이분과 연애를 시작한다면 주변에서 축하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 또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만나면서 결혼이나 어떤 관계를 성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식스 오브 완즈의 위풍당당한 등장인물처럼 모두에게 충분히 자신있게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둘의 연애가 주변 모두에게 축복받고 칭송받고 부러움을 받으며 자신감 있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둘의 밸런스와 합이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따로 있는 모습도 충분히 완전하고 멋지지만 둘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몰랐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것 같다. 함께하는 모습이 참 근사하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연애는 둘의 관계니까 둘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지만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아름답고 부러운 커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둘의 시너지가 얼마나 대단할지 벌써부터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카드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에이트 오브 펜터클즈가 나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야나 자기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창의적이거나 장인 정신이 필요한 분야를 묵묵하게 하고 있는 분들일 수 있고, 직종으로도 크리에이터나 스타트업 관련 계열 혹은 작가처럼 어떤 것을 창작하고 계시는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식스 오브 펜터클즈가 나왔는데요. 자신의 것을 적당히 주변에 나눌 줄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면 갖고 있는 것이 소박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겠죠. 아마도 앞서 설명한 카드처럼 한 분야나 자신의 일에 있어 꾸준하고 성실하게 쌓아온 것들을 금전적인 것과 같은 어떤 결과물로서 성과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인상이 너그럽고 서글서글해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3번 분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닐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만 보더라도 위풍당당하고 과감하고 넘치는 행동력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일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야 말던 사람이 마치 퇴근했을 때는 가죽 점퍼에 바이크처럼 액티비티한 취미를 즐기는 것처럼 반전 매력이 넘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어떤 것을 결정하면 빠르게 주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앞에 나온 킹 오브 디스크스나 식스 오브 완즈처럼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위풍당당한 태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나온 킹 오브 컵스를 보면 단순히 행동력뿐만 아니라 연애에 있어 감정적으로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관대하며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예술적인 면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분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이 밤나무 눈 카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진화 또한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카드예요. 오늘 3번 분을 좋아하게 될 분은 자신만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이룩한 물질적, 그리고 내적 자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과 함께하며 3번 분들 또한 여러분이 가진 것 이상을 확장하고 넓히며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 다가올 인연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로운 태도로 차분하게 그 인연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반수 뽑아주신 4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프린세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정고, 모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이 인물은 예술적 잠재력과 호기심,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심 있게 보는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깊은 연민과 모성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인물인 디스크스의 여왕이 이어서 나왔는데요. 이 인물은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멘토나 스승으로 대표되기도 해요.
이분을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라던가 학교라면 선배 등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온 에이스 오브 완즈를 볼까요? 카드 중앙에 있는 지팡이 위로 어마어마하게 존재감이 큰 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그 뒤로 어둠을 가릴 정도의 엄청난 후광이 눈에 들어오죠. 아마도 어떤 장면에서 4번 분들에게 확 꽂히게 될 순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순간을 계기로 여러분을 보며 새로운 감각과 샘솟는 호기심, 열정 같은 것을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 나온 카드를 보면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분의 감정도 그렇지만 이분의 존재 자체를 알아채시기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밀, 속임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인 만큼 이분께서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솔직하게 오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앞서 직장이나 학교 등 여러분과 행동 반경이 겹치는 분야의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분에게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기는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미 기혼이신 분들께서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게 되신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4번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만만한 듯 자칫 오만한 듯 앉아있는 태를 보면 이분들은 냉미남 혹은 냉미녀 같은 스타일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겉으로 권위적이고 세 보이는 모습과 달리 속은 따뜻한 정이 있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왕국을 아우르는 왕이 카리스마 있고 권위 있지만 항상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그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긴장으로 힘이 들 텐데요. 이 왕에게는 왕국을 잘 다스리려는 야심과 통솔력, 책임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치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독과 스트레스,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들을 응당 당연한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인정 넘치는 인물로 상징되기도 해요. 앞서 이분이 여러분보다 직급이나 나이가 높거나 가르쳐주는 입장의 사람일지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상대방의 첫 번째 카드가 황제로 나온 것으로 보아 확실한 상하 관계에 있는 사이일 수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식스 오브 완즈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흰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인물이 보이죠. 언뜻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가며 두 손으로 나무 막대를 들고 가는 모습들에 비해 말을 타고 한 손으로 비슷한 길이의 막대를 번쩍 들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인물이 들고 있는 막대 끝에는 뭔가 성공을 자축하는 것 같은 장식이 달려 있어요. 역시나 앞서 나온 황제 카드와 더불어 자신감 넘치고 매력 있고 어느 조직,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군계 일학처럼 눈에 확 띄는 인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다음으로 온 카드는 나잇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여유로운 모습에 비해 내면의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시고 계시는 듯해요. 어쩌면 직장이나 조직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선망과 인정을 받는 동시에 주변의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고민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혼자 끙끙 앓느라고 심신이 무척 고단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아니는지 싶어요. 어떤 고민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 에너지도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분의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9개의 칼이 나왔다는 것은 곧 종결의 순간도 올 거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 카드를 볼까요? 투 오브 소즈가 나왔어요. 두 눈을 가린 인물이 두 개의 칼을 X자로 교차에 들고 있는 모습과 굳은 인매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강렬한 끌림을 느꼈던 것에 비해 당장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 사람이 너무 힘들면 당장 그 에너지를 채우기에도 급급하잖아요. 1에서 2%라도 남아있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보다 아예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더 힘든 것처럼
이분에게는 스스로 고갈된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처럼 보여요. 내가 나로 오롯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꾸려낼 수 있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분은 방전된 배터리를 잘 채우는 것이 급선무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짠하고 등장해 호감을 표현할 인물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면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장면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선,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이 직면하는 것을 한쪽 면만 보지 말되 그 모든 총합을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 존재감을 드러낼 뿐이 언뜻 보기엔 완벽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이분의 밤은 무척이나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울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일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결론짓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을 좁히지 않고 소통해가는 일의 연장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는 잘 맞는 사람인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연애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행복을 향한 스텝 바이 스텝을 응원하면서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